부장판사 출신, 부장검사 출신의 정관 변호사에게 내 사건을 맡기면 소송에서 무조건 승소할 것 같으시죠? 그래서 수천만 원의 수임료를 무리해서 지급하더라도 이런 정관분들에게 사건을 맡기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에 대한 실상을 정확하게 모른다면 여러분들은 수천만 원의 돈을 쓰고도 소송에서 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경력 13년 차 최선혜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제가 최근에 이런 기사를 봤는데요. 네? 부장판사나 검사 출신 변호사가 있는 네트워크 로펌에 소송을 맡겼는데 피해를 봤다는 내용이더라고요. 실제로 이런 일이 발생을 해요? 저도 이 기사를 봤는데요. 안타깝지만 요즘 실제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 일이에요. 기사 내용을 보니까 한 의뢰인이 소송을 앞두고 이른바 네트워크 로펌이라는 곳을 찾아갔는데요. 거기서 우리가 정관 변호사를 써서 무조건 해결해 주겠다 이 말만 믿고 무려 1,800만 원이라는 거액을 수임료로 낸 거죠. 그런데 그 결과를 보면 약속했던 정관 변호사는 코빼기도 비치지 않고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물어봐도 로펌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더니 나중에는 아예 연락이 두절됐다는 거예요. 결국 이 의뢰인은 제대로 된 법률 서비스를 받는 것은커녕 변호사 얼굴 한번 못 보고 돈만 날린 셈이 된 거죠. 당연히 환불도 거절했고요. 계약서의 선임료는 돌려주지 않는다라는 문구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남의 일 같으시죠? 하지만 여러분께도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네트워크 펌은 다른 말로는 공장형 로펌이라고도 부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전국에 지사를 두고 매달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의 광고를 쓰면서 의뢰인들을 끌어모으는 곳입니다. 물론 모든 네트워크 로펌이 이렇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공장형 시스템을 가진 곳들의 구조적인 문제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상담과 수행이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광고를 보고 전화를 하면 상담실장이나 사무장과 통화를 하고 정관 변호사님은 바쁘셔서 본인이 상담하고 선임한다고 하는 곳들이 있어요. 그리고 직원이 아니라 변호사가 직접 상담은 하지만 막상 수행 변호사는 다른 경우가 있거든요. 이분들의 주 목적은 의뢰인의 사건 해결이 아니라 계약 성사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무조건 다 된다, 이긴다, 우리에겐 정관 변호사가 있다, 이렇게 달콤한 말로 의뢰인들을 현혹해서 계약서에 도장부터 찍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계약하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담당 변호사는 따로 배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었던 정관 변호사님들은 얼굴을 보지도 못하거나 한두 번쯤 얼굴만 비추고 사건을 전혀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고요? 광고비에 천문학적인 돈을 쓰기 때문에 전부 정관 변호사가 사건을 처리할 수 없거든요. 이 정관 변호사가 소속 변호사들과 업무 처리를 논의하면서 하시면 좋겠지만 사건 수나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정관을 믿고 상담한 변호사를 믿고 계약했는데 막상 내 사건을 맡은 변호사는 전연차 변호사인 거죠. 그리고 이 변호사는 담당한 사건이 많아서 연락도 잘 안 되고요. 결국 의뢰인은 정관을 보고 수천만 원 넘게 썼는데 현실은 초짜 변호사가 내 사건 서류를 기계처럼 찍어내고 있었던 겁니다. 네가 뭔데 그걸 전부 다 알아?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제 지인들이 주위에서 이런 일을 당하면 저한테 전화가 와서 물어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최근에 너무 많이 늘었다는 거예요. 이런 공장형 네트워크 로펌에 당하면 벌어지는 일을 순서대로 살펴보면 첫 번째, 내 사건을 변호사가 아니라 영업사원이 다뤄요. 그리고 상담하는 변호사와 이를 수행하는 변호사가 다른 경우 많습니다. 변호사가 영업사원 역할을 대신하는 거죠. 무조건 이길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만 하세요. 그리고 불필요한 소송까지 부추기면서 수임료를 부풀리는 거죠. 일단 계약하시죠. 이 말에 넘어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상담한 변호사나 직원이 선임 이후에 여러분 사건을 케어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상담이 마음에 들어서 선임을 했는데 나중에 수행하는 변호사나 연락을 하는 직원은 전혀 다른 사람일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경험 없는 변호사가 내 사건을 단독으로 수행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절박한 이혼 소송, 내 전 재산이 걸린 소송이 나와 한 번도 연락하지 않은 경험 없는 변호사가 단독으로 수행할 가능성이에요.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전연차 변호사가 같이 사건을 잘 수행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전연차 변호사가 성실하고 실력이 있을 수도 있죠. 문제는 여러분들은 정관 변호사한테 맡겼다고 생각했는데 아닌 게 문제인 거예요. 세 번째는요, 소통이 안 돼요. 연락이 두절되는 거죠.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게 최악인 것 같거든요. 이 기사처럼 되는 거예요. 담당 변호사가 너무 많은 사건을 맡고 있거나 이미 퇴사했거나 아니면 그냥 무책임하게 방치하는 거예요. 중요한 증거를 분명히 1심 변호사야 사무실에 줬는데 제출이 안 돼서 패소해서 오신 경우들도 있거든요. 정말 중요한 증거인데 이걸 왜 제출 안 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될 정도였어요. 내 돈 내고 내 편인 줄 알았던 변호사에게 뒤통수 맞는 이 기막힌 상황 절대 겪으시면 안 됩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좋은 변호사를 골라야 될까요? 광고만 봐서는 도저히 모르겠는데 말이죠. 제가 13년 경력으로 딱 3가지만 짚어드릴게요. 변호사 선임할 때 이것만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변호사 직접 상담이 가능한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당연히 변호사 상담은 유료니까 유료를 전제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상담한 변호사가 마음에 든다? 이때 변호사님이 사건 직접 수행하시죠? 라고 물어보세요. 퇴사하거나 하면 이 사건은 누가 진행하나요? 라는 질문도 같이 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담당 변호사와 직접 연락이 가능한지 확인하세요. 담당 변호사와는 연락이 안 되고 꼭 지원을 통해서 연락이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그건 내가 아무리 답답해도 변호사와 연락 한번 하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변호사가 바빠서 연락이 늦어질 수는 있지만 연락이 안 된다면 당사자만 답답합니다. 직원을 통해서만 연락하는 건 진짜 변호사랑 연락 한번 못하고 소송이 끝날 수 있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세 번째는요. 계약서에 약속한 내용을 특약으로 넣어달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 기사랑 직결되는 핵심 중에 핵심인데요. 여러분,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요즘 정관이어서 사건을 봐준다라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건 지키지 못할 상술인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사실 대부분이라고 봐야 돼요. 실제로 정관 출신으로 유명한 스타 변호사로 마케팅만 실컷 해놓고요. 정작 의뢰인은 그 변호사 얼굴 한번 못 보고 상담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냥 선임만 받아놓고 나 몰라라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그 정관 변호사나 특정 스타 변호사를 믿고 계약을 하신다면요. 그냥 알겠습니다 하고 도장 찍어주시면 안 됩니다. 상담할 때 약속했던 그 내용들을 특약, 그러니까 특별약관으로 계약서에 넣어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하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뭘 요구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약속해주신 땡땡 변호사님이랑 한 달에 몇 번이나 상담할 수 있나요? 이 변호사님 직통 번호를 또는 직통 라인으로 연락이 가능한가요? 재판에 이 변호사님이 직접 몇 번이나 참석하시나요? 이런 구체적인 소통 방식과 재판 출석 약속을 계약서에 특약으로 반드시 포함시켜 달라고 하세요. 그런데 만약 로펌이 이걸 거절한다면 그건 좀 곤란한데요. 저희가 알아서 다 잘해드려요. 말로 돌린다면 그건 약속을 안 지킬 확률이 매우 크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그냥 걸으시면 돼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요. 정말 양심 있고 성의 있게 진심으로 내 사건처럼 싸워주시는 변호사님들 진짜 많습니다. 제발 그런 화려한 상술과 광고에 현혹되지 마시고 정말 내 사건을 진심으로 해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내 이야기를 직접 들어주는 변호사를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전국에 지점이 있는 네트워크 로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변호사를 선임하는 일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하고 절박한 순간에 나를 대신해 싸워줄 내 편을 고르는 일입니다. 내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기고 나에게 불리한 점까지 솔직하게 말해줄 수 있는 변호사를 찾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린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점이나 이미 잘못된 변호사를 선임해서 2차 피해를 입고 계시다면요. 더 늦기 전에 진짜 전문가랑 한번 상담을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야 여러분이 돈과 시간 그리고 소송에 대한 결과까지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질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도요. 오늘처럼 여러분께 도움되는 영상 준비하고 있으니까 구독, 알람 설정하셔서 저랑 계속 소통하셨으면 좋겠습니다.